태풍 유나라고 하는 게 덮쳐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피나투보 산에 24시간 동안 내린 최대 강우량은 7.8cm에 달했는데 이 정도 강우량은 미국 여러 지역의 1년치 총 강우량과 맞먹는 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태풍이 어떻게 인명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일까요? 약간 뭐 쓰나미처럼 같이 이렇게 휩쓸고 가나요? 왜냐하면 화산재가 많이 뿜어져 나왔죠. 화산 폭발 지수 6이니까. 거기다가 빗물이 들어가면은 이것들이 섞여서 시멘트 반죽처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라하르라고 합니다. 라하. 그런데 문제는 라하르의 속도입니다. 라하르도 초속 수십 미터에 이르는 빠른 속도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미리 대피하는 것 말고는 그것을 비껴갈 방법이 없습니다. 호속 수십 미터? 그렇다면 그 당시에 라하르로 인한 당시의 피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뭐 시멘트로 그냥 확 부어버린 거 아니야? 그런 그쵸. 아, 저거 진짜 최악이다. 이게 라하르예요? 네, 그냥 물인데? 근데 화산재가 저게 섞여 라하르라고요? 있는. 이거 너무 빠른데? 와, 저거 진짜 대피할 시간이 없지. 그냥 사람들이 떠내려가겠는데요? 그게 그냥 물이 아니라 화산재랑 섞여 있으니까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하르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느껴지십니까? 자동차나 뭐 다닐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죠, 당연히. 라하르 생기면. 그렇습니다. 대피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된다. 와, 난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실제로 피나투보산 분화 초기에는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나타나고 라하르가 인근을 덮치면서 대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죠. 게다가 라하르의 공격은 피나투보산이 분화를 멈춘 후 1995년까지 계속됐습니다. 와. 왜냐하면 화산재가 떨어져 있었는데 또 비가 오면 호우가 내리면 섞여가지고 또 흘러가서 라하르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진상이네. 그렇죠. 화산 진짜 진상이야. 와. 그런데 라하르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는 그 뒤에 가보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모습이에요, 이거? 라라가 지나간 다음의 모습인 거죠?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은 원래 강이었어요. 그런데 강이 사라지고 만 거죠. 강을 채우면서 흘러가던 라하르가 하천을 메꾸어 버렸고 약한 부분이 깎여 내려 나가면서 거대한 라하르 지층의 벽을 남겼습니다. 아니 저 자체가 그냥 화산재예요? 그렇죠. 화산재가 아하. 쌓여 있는 게 라하르 퇴적층이죠. 지형을 완전 바꿔버리네요. 그렇습니다. 백호 씨 당시 라하르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도 엄청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라하르 때문에 모든 전기가 끊기고 그리고 다리와 길이 무너지고 논잔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라하르의 흐름을 막으려고 제방과 댐을 건설하고 피해를 복구하는데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해요. 네, 결과적으로 필리핀에서는 피나투보 화산 분화 때문에 현재 하나로 9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라하르의 급습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와 파괴력을 보여주는데 이 라하르로 인한 피해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것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남미의 콜롬비아에 있는 네바도 델 루이스라는 화산이 1985년 11월 13일 날 분화를 했는데 라하르가 일으킨 가장 치명적인 재난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화산 분화와 함께 화산재와 만년설이 녹은 물이 뒤섞여서 생성된 게 시속 60km로 경사면을 통해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면의 아래쪽에 있는 근처 마을을 덮쳐가지고 주민들을 생매장하다시피 했고 아유. 간신히 라하르의 가장자리에 있던 일부 사람들이 구조가 됐는데 그들마저도 뜨거운 라하르의 화상을 입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하르가 덮친 그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 간절히 구조를 기다리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No, yo no tengo el trabajo. Yo vivo porque tengo que 저게 진짜 vivir. 아빠 소리구나. Mami, te quiere mucho. Mi papi, mi hermano. Y yo. Adiós, madre. 어떡해. 오마이라 산체스라고 하는 이 소녀는 라하르의 몸이 묻힌 채 여러 날을 지내야 했고 그 모습이 전 세계로 보도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거 봤어요. 교수님, 저 소녀는 어떻게 구출이 됐나요? 안타깝게도 라하르에 빠졌을 당시에 라하르가 시멘트처럼 굳어버렸어. 묻어버렸죠. 그 산체스의 상태는 세상에 알려졌을 때 이미 손을 쓸 수 없던 그런 상황. 결국 라하르에 묻힌 채 오마이라 산체스는 저체온증으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콜롬비아 네바다 델 루이스 화산 분화는 이 소녀를 비롯한 약 2만 3천 명의 사망자를 내며 역대급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라하르는 대규모의 피해를 양산하는 최악의 화산 분화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이러한 피나투보산 분화는 20세기 마지막 화산 대분화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피나투보산 분화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전 지구에 혹독한 시련을 가져다 준 역사적 화산 분화가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 지수 7을 기록한 지난 2000년 이래 가장 강력한 화산 분화이자 전 지구를 뒤집어 놓은 초대형 화산 분화 탐보라 화산 분화입니다. 탐보라 화산은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활라산입니다. 탐보라산의 첫 분화는 1815년 4월 5일 저녁에 일어났는데 약 2시간 동안 지속됐습니다. 이때 폭발음이 얼마나 컸던지 인근 군사기지에서 대포 소리로 착각할 정도로, 그래서 경계태세를 돌입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 난 줄 알았겠네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곱게. 그 위에 5일 후인 1815년 4월 10일에 본격적인 분화가 시작됐는데 이때 찢어지는 맹음과 같은 소리가 산 꼭대기에서 나왔고 불기둥 3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난리 났네. 하늘에선 우박처럼 돌이 떨어지고 뜨거운 비와 화산재가 함께 섞여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어떡해. 그리고 그 당시 탐보라 화산의 분화가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1961년 소련이 개발한 수소폭탄인 차르 봄바의 버섯구름 높이가 약 67km인데 이것은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7배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탐보라 화산 분화에 대한 연구 결과 분화 당시 에너지 양이 차르 봄바의 약 400배 이상인 것으로 추측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고 위대하더라.
뭐야? 아, 이런 거였다고 이게? 충격적인 분화의 결과를 탐보라산이 직접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산 분화 전과 화산 분화 후의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화 전의 모습이고요. 분화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날라갔어요. 뚜껑 날라갔네요. 그러네요. 저 없어진 저 구멍만큼이 다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이 대분화로 탐보라산의 원래 높이가 4,200m였는데 2,730m로 낮아졌습니다. 많이 날라갔어. 2천 거의 가까이. 그리고 하산 분화 시 분화구 주변이 땅 속으로 무너져 내려서 움푹 패인 지형인 칼데라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칼데라 크기는 축구장 48개를 합쳐놓은 크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규모만큼이나 그 피해가 컸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망자의 수가 무려 9만 2천 명에 달했고 그중에 1만 명은 화산 분화 당시에 적사한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질병과 굶주림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교수님, 이 화산 폭발로 죽은 사람보다 어쨌든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잖아요. 몇 배나 더. 그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그 이유는 화산재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화할 당시에 인근에 있는 동인도 회사 선원들이 탐보라 지역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둔 게 있습니다. 그 기록이 뉴욕의 이브닝 포스트지 1816년 2월 27일자에 실려 있습니다.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라의 표면이 약 3cm 두께의 화산재로 뒤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땅에서 자라던 벼 작물과 어린 식물이 완전히 화산재 속에 묻혀 있었다. 12일부터 15일까지는 잿더미로 인해 대기가 매우 두껍고 사방이 어두웠으며 태양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으며 내내 바람이 전혀 불어오지 않았다. 당시의 피해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느껴지십니까? 나라 전체가 화산재가 3cm 정도 덮었기 때문에 농작물이 다 죽은 거죠. 농작물이 죽고 나니까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이로 인한 굶주림과 질병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진짜 피해가 되게 시기가 길었겠네, 그러면. 먹을 것도 없어지고. 후폭풍이 컸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피해는 탐보라 화산의 분화가 가져온 후폭풍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특히 화산 분화로 분출된 화산가스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됐습니다. 먼저 기체 상태의 화산가스는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황화수소와 같은 기체와 함께 방출될 수가 있는데 그 농도에 따라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어마어마해. 그리고 이때 1815년 4월 달에 탐보라산이 분화할 당시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화산가스는 이산화황 SO2였습니다. 이산화황은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독성이 강한 기체인데 주로 산성비와 대기오염을 유발합니다. 탐보라산이 분화했을 때 분출된 화산재와 이산화황의 규모는 무려 150억 톤에 달했습니다. 감히. 문제는 이 엄청난 양이 인도네시아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때 이산화황이 지상으로 43km까지 올라가서 성층권에서도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층권으로 들어간 이산화황이 물과 반응을 하게 되면 황산구름을 만들게 됩니다.
탐보라 화산은 이렇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탐보라산이 분화한 다음해인 1816년 유럽은 이것이 없는 해로 불려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예, 지원 씨. 해가 없는 해. 비슷할 수 있는데 오답입니다. 비슷해요. 정답. 규현 씨. 주워 먹을라. 밤이 없는 해 아닌가요? 오답입니다. 정답. 예, 여름. 혜성 씨 정답입니다. 여름이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름이 없었습니다. 왜지? 추워서? 왜 없는데요, 여름이? 그 이유는 탐보라 화산 분화에서 이산화황이 많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성층권으로 올라간 황산구름이 태양에서 오는 빛을 이렇게 반사시켜 차단해서 밖으로 보내버리고 지구 내부로 들어와야 될 열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기온의 냉각 효과를 가져와서 지구 표면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실제로 탐보라산이 분화한 1815년부터 지구 표면 온도가 얼마나 떨어졌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이 떨어졌겠는데. 한 2도 떨어진 거 아니에요?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전 세계 연평균 온도가 무려 5도씩 떨어졌습니다. 5도씩 떨어졌습니다. 와, 말도 안 된다. 와, 지금 우리 전 세계 필요한 딱 그건데.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화산 분화인데 그 효과는 전 세계에 영향을 준 거죠. 근데 그 양이 지구 전체를 덮을 만한 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1816년 6월에서 8월 여름은 지난 500년의 기록 중에 가장 추운 여름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현상 때문에 1816년 유럽의 여름은 여름이 없는 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